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철멍몽. 기괴한 예술가 탑3. 여러분은 기괴한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번에 올렸던 기괴한 예술가 탑5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전에 소개하지 못했던 다른 예술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히려 지난 1편보다 더 기괴할 수도 있죠. 평범하지 않은 그림을 그린 그들의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 바로 살펴보시죠. 3위, 트레버 앤더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SCP-재단, SCP란 Secure, Contain, Protect의 약자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키고 관리 감독하는 범세계적인 비밀재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대부분 인간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중 SCP-6789로 불리는 사이렌 헤드, 이 괴물을 창작한 사람이 바로 지금 소개할 트레버 앤더슨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이렌 헤드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인간의 몸에 두 개의 사이렌 머리가 달린 모습으로 큰 키와 덩치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또한 사이렌의 안쪽엔 이빨이 있으며 사냥을 할 땐 사이렌을 울리는데 그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청각장애를 앓게 되거나 뇌에 혈관이 터져 즉사하게 됩니다. 이런 기괴한 크리피파스타를 만든 트레버 앤더슨,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1986년 4월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괴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운이 좋았는데요. 그의 아버지 또한 평소에 공포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핸더슨이 어렸을 때부터 창작 활동하는 걸 도와줬다고 하죠. 그러다 2018년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사이렌 헤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임 개발자가 사이렌 헤드에게서 탈출하는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게임을 외국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플레이하게 되며 순식간에 트레버 앤더슨의 많은 크리피파스타들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레버 앤더슨의 대표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툰캣. 트레버 앤더슨은 카툰캣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카툰캣은 제가 만든 괴물들 중 가장 사악합니다. 또한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강한 존재이죠. 다른 괴물들도 카툰캣을 두려워합니다. 카툰캣은 만화 속 고양이를 닮아 어떻게 보면 귀여운데요. 하지만 항상 이빨을 드러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카툰캣의 특징은 몸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다는 것과 항상 인간이나 짐승을 잡아먹었는지 입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마을에 나타나 인간을 학살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존재 자체가 악인 카툰캣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개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 당신의 방에 카툰캣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릿지웜. 다리 밑이나 터널 안에 숨어 사는 괴생명체인 브릿지웜. 하얀 피부에 거대한 뱀과 같은 몸을 지녔지만 팔과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얼핏 보면 귀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이 얼굴은 가짜이며 브릿지웜의 진짜 얼굴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가 사냥을 시작할 때 얼굴 전면부가 위로 말려 올라가며 진짜 얼굴로 사냥감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피부가 벗겨진 사람의 얼굴처럼 근섬유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양쪽 눈알은 사시처럼 초점이 안 맞습니다. 브릿지웜은 사이렌 헤드, 카툰캣 다음으로 트레버 앤더슨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죠. 세 번째, 롱홀스. 말 그대로 긴 말의 모습을 한 롱홀스. 자세히 보면 아래턱이 없는 말의 두개골을 가졌으며 굉장히 긴 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롱홀스의 몸통이 어떻게 생겼는진 모른다고 하죠. 특이한 것은 외형만 보면 그저 무서운 괴물 같지만 다른 크리처들과 달리 인간에게 우호적인 존재인데요. 의외로 호기심이 많으며 원하는 장소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롱홀스가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며칠 후에는 그 근처에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죠. 일종의 재앙 알림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의 꿈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선 드림홀스라 부르기도 하죠. 이외에도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괴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들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리처들의 크기를 비교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카툰캣 2m, 컨트리로드 크리처 5m, 브릿지웜 10m, 롱홀스 10m, 사이렌 헤드 12m,
자이언트 버드 30m, 하우스헤드 35m, 자이언트 펍 티어 36m, 모닝워크 60m, 헥사포드 자이언트 76m, 스카이 스크리머 300m, 자이언트 섀도우 몬스터 300m, 버드워처 300m, 더 자이언트 윗 레드닷 400m, 브레이킹 뉴스 3120m, 데이 세븐틴 5000m, 더 핸드 오브 헤븐 10,000m, 베히모스 80만 미터. 트레버 앤더슨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의 크리처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2위 지지스와프 백신스키. 우리에겐 3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유명한 사진가이자 초현실주의 화가인 백신스키. 1929년 2월 24일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산옥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대부분을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암울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백신스키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예술계에 입문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 억지로 건축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결국 건축 설계에 대한 압박감과 지겨움을 느낀 백신스키는 건축을 그만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진은 주로 흑백이었는데요. 가끔은 그의 아내였던 헬레나가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백신스키의 오싹한 사진들을 살펴보시죠. 이후 1964년 드디어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산옥 출신의 화가 타데우시 트루코프스키가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으며 다른 여러 화가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신비로운 동시에 공포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워낙 백신스키의 그림 대부분이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보여주다 보니 세간에서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3번 보면 죽는다는 도시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백신스키는 자신의 그림들을 긍정적이고 유쾌한 그림들이라 표현했다고 하죠. 또한 백신스키에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없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든 그림이 무제입니다. 그 이유는 화가인 본인도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며 뜻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했다고 하죠. 그럼 그의 작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백신스키의 말년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1998년 아내 헬레나가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이듬해 9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들 토마시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백신스키는 이때 받은 충격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스스로의 삶을 비관해 미리 유서까지 써놨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의 아들한테 살해당하며 어이없게 생을 마감합니다. 1위 HR 기거.
여러분은 영화 에일리언을 아시나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메인 크리처인 외계 생명체 에일리언의 모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HR 기거입니다. 1940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는 약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기거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제약회사로부터 판촉물이라며 인간의 두개골을 받아오는데요. 그때 기거는 두개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쿠툴루 신화의 창조자인 러브크래프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에게 영감을 받게 되며 기거는 자신만의 기괴한 예술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부모님이 기거의 취향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취리히의 응용미술학교에 진학하여 건축과 산업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콤플렉스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으며 여자 앞에만 서면 쑥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기거의 여러 작품에서는 여성이 악마나 기계와 합쳐진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거의 그림을 기거테스크, 바이오 메카니즘이라 부르는데요. 때마침 영화 에일리언을 제작하던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어느 작가가 에일리언의 디자인으로 기거의 작품 네크로노미콘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리들리 스콧은 마음에 들었는지 에일리언 제작에 기거를 섭외하며 성공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죠. 이후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박이 나는데요. 이때 기거 역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뮤지션의 앨범 커버와 영화 포스터, 게임 제작에 참여하며 지내게 되죠. 그럼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는 기겁바가 있다는데요. 천장과 벽면엔 크리처로 가득 차 있으며 다른 인테리어 용품들도 기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곳에서 맛있는 술 한잔 가능하신가요?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